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소식을 알고 싶은 남자 넝쿨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수술 뒤 위중하다는 CNN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 신정체제 국가에서 지도자 유고 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CNN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좋든 싫든 간 북한 비상사태에 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텐데요. 만약 북한 김정은이 젊은 나이에 쓰러지게 된다면 북한 최대 후원국인 인접국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려 할까요? 북한 붕괴 시 중국에 흡수될 것이란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로 전혀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제가 막강해지고 G2로서 미국과 대립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으로서 북한 붕괴 시 미국, 한국의 영역하에 들어가는 북한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거라는 추론은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6.25 전쟁 당시 자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중국은 파병을 결정하였으며 모택동은 북한을 이와 입술관계에 빗대며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한반도에 투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어가고 전쟁에 가혹한 상황임에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무리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그만큼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생겨난 이후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관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6.25 전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교육 인식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6.25를 보는 시점은 첫째, 한국전쟁은 내전이며 둘째, 중국의 참전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셋째, 중국은 연합군으로서 승리하였다 입니다. 핵심은 중국으로서는 항상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르며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석기가 훨씬 지난 현 시점 이 항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G2가 되어 사사건건 미국과 맞차름을 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중국과는 급이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가 되어서 말이죠. 북한 핵 문제, 중동 문제, 무역 경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등 중국으로서는 항미, 즉 미국에 대항한다는 프로파간다는 반세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2등은 항상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2등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히 자유경제체제에 흡수돼 버린다면 모택동이 말했듯 그 중국, 항미, 최선봉 북한이 자유진영에 흡수되어 중국과 국경을 맞댄다? 단언컨대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다시 피를 흘릴 거라 확신합니다. 북한이 6차까지 핵실험을 진행하며 온 세계가 규탄하고 반대하고 규제를 하고 고립을 시켜도 중국이라는 인공호흡기만 있다면 북한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똘똘 뭉쳐 비난하고 제재를 해도 비호하고 감싸 안아주며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독재도 묵인해주고 핵도 묵인해주고 망나니 짓이란 망나니 짓에 위법한 일까지 일삼으며 민폐란 민폐를 끼치는 주폭을 본인에게 득이 된다며 돈도 지어주고 망나니 짓을 계속하게 도와주는 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민족이니 운명 공동체니 이런 말은 제외하고서 북한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밀접해 있고 높은 가능성의 전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리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얽히고 설켜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급변사태 시 흡수하려고까지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로서도 어떤 대가를 치러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후순위이고 말이지요. 피를 흘리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회피하는 순간 우리의 휴전선 위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국이 힘이 빠지거나 분열하거나 휘청이지 않는 한 말이죠. 명심하십시오. 한반도 역사 5,000년간 중국이 강대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순환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